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정규장 이제 끝났고요. 파도 최종적으로 26,45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의 동향, 일단 뭐 외국인은 연속 4일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투신 역시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었어요. 그죠?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무려 5%까지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이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 이상 빠져버리게 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도 발동이 됐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또 많이 빠진 느낌은 아닌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엄청나게 좀 두드러 맞았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신 분들도 상당히 좀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후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하락폭을 메워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어제 미국 증시 AI 관련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특히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I 산업 전반의 이 수익성 우려 그리고 고평가 부담 이게 근데 사실 거의 뭐 계속 이런 우려들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증명을 해야 돼요? 실적에서 증명을 앞으로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몇 달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이 클라우드, 원전, 양자 보안 관련 기업들 주가가 30% 이상 조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12월 이제 올해 마지막 이 금리나 불확실성 이게 다시 한번 커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성장주 중심으로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AI 산업의 전체적인 펀더멘털 자체는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오늘 증시 하락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 그대로 오늘 좀 심각한 조정까지는 그래도 피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오후 들어와서 선방했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내용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제가 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파도를 끝까지 목표하는 가격까지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시장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심택 11시 15분에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렸고 오후 들어와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점심시간쯤에 이렇게 5%대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좀 꾸준하게 짧게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꼭 확인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되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은 사실 파도에게 있어서 이 집단 소송 상장 당시에 우리는 2025년이 되면은 5,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제 상장을 이제 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실적이었습니다. 2023년 이제 2분기 때 5,200만 원. 그쵸? 분기 실적이 5,200만 원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뭐 동네에 명륜 진사갈비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동네 또 대형 마트들
그런 마트들에서도 분기면 3개월이니까 이 정도는 동네 식당에서도 벌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3억 2천만 원이었나요? 이게 제가 지금 2023년 기억이라서 이게 아마 거꾸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분기가 3억 2천만 원이고 3분기에 5,200만 원. 뭐 어찌 되었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러한 실적 발표로 의해서 결국 2023년 11월 주가는 급락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무법인 이 한누리라고 하는 이제 요 기업이 이제 대리를 맡았죠. 대리를 맡아서 집단 소송. 집단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저는 뭐 굉장히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던 인원이 한 13명 정도로 저는 이제 기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공시가 또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소를 제기하는 자 조땡땡 외 14인이니까 15인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피고는 총원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소송 비용은 이제 결국은 이제 피고가 패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파도 측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AI 시대니까 저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AI 되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문장만 찍어도 알아서 해석을 다 해줍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고는 총원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자, 총원이니까 15명에게 다 합쳐서 1억 원인 것인지 각각 1억 원인 것인지 만약에 각각 1억 원이면은 이제 총 15억이 될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소송 비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총 원 4개 1억 원이라고 하면은 15명에게 총 1억 원인 것인지 여기에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소송 비용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요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이 1억 원인 것이고 다 갚는 날까지 이자 계산의 종료일까지 이 원금 전액을 지급한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된 지연 손해금. 그러니까 지급이 밀리면 밀릴수록 추가적으로 이자가 있다라는 거죠. 연 12%니까 한 달에 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억 원에 1%면 이제 100만 원이니까. 그죠? 차라리 그냥 빨리 주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는 집단 소송을 이제 하셨던 그 투자자분들의 또 소중한 원금이기도 하니까 파도 기업 측에서도 좀 빠르게 빠르게 차라리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 빨리 지급을 하고 리스크를 끝내는 게 훨씬 낫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리스크를 뭐 계속 가져갈 필요 있을까요? 몇백억도 아니고 지금 최대 뭐 해봐야 뭐 15에서 16억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총 원액의 1억 원이니까 모두를 다 합쳐서 1억 원을 주는 것인지 각각 1억 원씩에서 15억을 주는 것인지 어찌 됐건 사실 기업 입장, 파도 입장에서는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은 차라리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파두의 이 집단 소송, 이 꼬리표는 이제는 좀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오늘 또 이제 오전에 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또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확정 계약 금액이 무려 215억이에요. 작년 매출이 430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거의 뭐 절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공급 계약이 다시 한번 또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이제 뭐 마니카 갤럭시인가요? 네. 대만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 30일 종료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 반영은 내년에 될 가능성이 역시나 높습니다. 일단 뭐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올해 선적이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선적이 될 거기 때문에 배에다 실는 거죠. 네, 배에다 싣고 나서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러한 대규모 계약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잘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2023년도에 그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충격과 집단 소송에 대한 꼬리표를 이제는 덜어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제 리스크를 없애고 주가는 정말 다시 한번 급부상해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손해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손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되거나 물론 2023년 그 당시에 급락할 때 매도를 해서 원금에 대한 이제 손실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 상장이었다. 그 집단 소송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피해 원금을 어느 정도 보상받는 그러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이제 이제 27,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손해도 줄어들 것이고 다시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저는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중간중간 자꾸 화면이 멈추는 현상이 있어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아무쪼록 집단 소송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완벽하게 덜어낼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4시가 넘었으니까 뭐 대체 거래소 이제 또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 크게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네이버로 검색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일단 지금 제가 증권사 어플 통해서 이게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변화 26,450원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네, 어찌됐건 오늘 종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파두에게는 아주 크게 이제 대세가 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대체거래소 거래소 빠졌네요, 파도가.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계속 거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도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이 시간의 단일가로 이제 시간의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네요. 자, 어찌됐건 종가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낸드 플래시 역시도요, 이 디램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런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발 질주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잠잠했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도
들썩이고 있고 이제 이 SSD, 낸드의 수요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장하기 위한 저장 메모리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전력, 성능 뭐 이런 걸 봤을 때 D램보다 낸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역시 뭐 전력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세가 올해 4월부터 이제 이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매달 20에서 50%씩 상승할 때 낸드는 4에서 11%만 올랐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저가 낸드 플래시를 많이 시장에 풀어놨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D램 가격 상승세가 매달 10% 수준씩 오르는 형태로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도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고용량 초고속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도 역시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과 이 샌디스크 역시도 AI 바람을 타고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HBF 낸드 플래시를 적층으로 쌓아 올려서 만든 거, 이제는 낸드 플래시가 D램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HBM을 통해서 SK 하이닉스 정말 고공행진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낸드 플래시가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과 샌디스크 역시도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디스크는 540%, 웨스턴 디지털 주가는 360%까지 수직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11월 6일 또 분기 실적 발표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파크니카 갤럭시와 216억 원 SSD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그리고 이 집단 소송 부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파도 같은 경우에는 주주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또 힘든 시간들을 또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저도 어느 정도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요 부분 때부터 사실 영상을 찍어 왔었기 때문에 요때부터 뭐 지금까지 거의 이제 횟수로 3년이고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2년 됐죠. 그죠? 올해 이제 11월 3일이 지났으니까. 자, 어찌됐건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잘 버텨왔습니다. 그쵸? 10,000원대를 깨던 시점도 있었어요. 그쵸? 하지만 그래도 이제 25,000원 요 기준선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12,000원 이하 쪽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요때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제 딱 2배 올라왔습니다. 2배. 그쵸? 물려 계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 분명히 진행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였고 새로 매수하셨거나 뭐 재매수를 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긴 시간 2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버텨온 만큼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버텨나가야 할 그런 시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권에서 더 큰 수익을 향해서 버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좀 희망을 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재차 또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면서 하루를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외인들의 이런 거세한 매도세가 결국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결국은 뭐 주가든 시장의 어떤 지수든 전부 다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들은 늘 반복되는 거니까 오늘의 이러한 조정 때문에
너무 이제 낙담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챙겨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